자, 이제 시장 뒤집기 가보겠습니다. 뭐 뒤집혔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오늘 수요일 또 고생해 주시겠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외풍에 조금 내성을 생기려고 들어 올리긴 했어요, 장중에. 코스피는 플러스까지도 갔는데, 물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의 편향성, 그게 좀 있죠. 네. 편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 편식? 편적이야, 하여튼.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냉랭한데 인덱스는 버티니까 강한 시장인가 착각할 수도 있겠고,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장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 환율 언급을 하셨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물을 확 감았어요. 샀어. 네, 국채도 사고, 국채가 어제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채 사면서 주식도 샀는데 결국에는 뭐 원화 사면은 삼성전자 살 거고 SK 하이닉스 살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삽니다. 현대차 살 거고. 네. 네. 뭐 소소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마지막 방송 때 제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그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 회사로 갈 거다 뭐 이런 개념 말씀드리고 현대차가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머리에 띠 묶고 나와가지고. 현대차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김종윤 선생 부분,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미안해 자꾸 말 끊어서. 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이 CES를 통해서 딱 나타나고 해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제가 말했던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요 정도만 딱 하니까 시가총액 한 3천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이 얘네들이 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주가는 이제 빠지지 않고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하락 종목은 2,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하지만 코스닥은 사실 지금 엉망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고 저희들도 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뭐 비싸다, 과대하게 비싸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벌어들일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래도 뭐 더 갈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5,000p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더 높은 이런 주가 지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주 위주의 매수 그다음에 실적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니까 더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장기 금리가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도 지표물은 별로 안 올라요. 3년물은 뭐 그렇게 강하게 안 오르는데 10년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일본 40년물, 30년물, 10년물 장난 아니고요. 미국도 지표물이 10년물의 상승률보다는 30년물의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뛰고 있다라는 건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무언가 불안감을 대거 내포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뭔가 변동성을 예측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타일 선택으로 갔을 때는 이런 금리가 급등하는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이 퀄리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또 뭐가 발표됐습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 발표했더니 여전히 반도체. 예, 그 압도적인 그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너무 강했으니까 이게 더 올라갈 리가 있어라고 했지만 보면 계속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선통신 이런 쪽도 지금 뭐 70%인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수출이 좀 받쳐주고 있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양상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를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금
상장 가치가 처음에 20조 나왔다가 지금 50조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30조에 했다가 네, 50조 얘기 50조까지 나오고 내려가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현대차 목표가 80만 원, 뭐 마구 부르고 있는데 저는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작년 여름부터 모두 비아냥거릴 때 뭐 조롱할 때 20만 원대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50만 원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더 올라갈 수 있죠. 60만 원 갈 수 있고 뭐 그 이상 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사는 시기는 아니다. 지금부터는 머리에다가 얼음주머니 한 두세 개 올려놓고 정말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다음 주 생각해보면 FOMC 있죠. 일본 선거에 따라서 일본 엔화 급변동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그린란드 사태가 뭐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거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주가가 다 비싸진 저점에서 이미 두세 배 뛴 그런 대형주에 이제 대량으로 베팅하겠다? 그 어떤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다음에 지금 숫자가 전혀 안 나오는 로봇주들의 급등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기가 어려워 보일 때 고성장주로 간다도 스타일 선택상 맞는데 저는 뭐 지금부터는 최대한 좀 조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뭐 주식을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물어보실 때마다 뭐 긍정적인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먼저 내려오진 않더라도 더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선 현장에 계신 우리 이영로 차장 아까도 이제 뭐 고객분들은 사실 현대차로 수입 많이 내셨죠? 제가 그 고객들 다 알잖아요, 대부분. 이영로 차장 고객들 많이 알아서. 아니 근데 자 고객 예탁금 뭐 재료도 뭐 다 그래요. 근데 이 어쨌거나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팽배이고 뭐 갈 데 없으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사람 심리가 자꾸 자극받고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런 경쟁 심리가 강하잖아요. 고객 유탁금이 지금 뭐 은행에서 얼마 빠져나와서 머니 무브 됐다. 어제까지 기사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당장 또 사그라들 리는 없고 그렇죠. 이 광풍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쉽게 식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조금만 길만 열어주면 와 이게 할 수도 있죠. 예전하고 조금 틀린 게 예전에 이런 바람이 막 불 때 예. 우리가 뭐 바이코리아 이때 뭐 이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잘 가면서 그 펀드러시 일어날 때 이때 보면은 특정한 어떤 한두 가지 쪽으로만 다 쏠렸어요. 근데 지금 계좌가 이제 대형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오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뭐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의들도 들어오고 계시고 신규 계좌 개설이 하루에 3만 개씩 나온다며? 예. 근데 참고는 좀 한산해요. 근데 객장에 막 번호표 보고 기다리던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 너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냥 다 아니면 PC로 계좌 개설이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계좌 개설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뭐 이제 예전처럼 그 정도쯤 몰려왔으면은 증권회사 직원들 밥도 못 먹고 아무 짓도 못 해요. 네. 그냥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좌만 개설하고 뭐 그렇게 해도 부족할 정도의 시간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계좌 개설이 늘고 그다음에 이 계좌들이 대부분 다 개인들의 종목이라든지 주식들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방향성만 잘 맞고 잘 제시가 되고 있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그런 컨셉이 잘 맞는다라면은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이 약간 또 자주 말씀드리지만 슈팅 스타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편향성과 대기업들은 다 몰리고 그들이 버텨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뭐 인지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테마, 아까 우리 김종현 선생도 얘기했지만 로봇 이익 안 나잖아요. 이익 안 나요, 그죠? 현재는 안 나고 있죠. 바이오도 이익이 이제 막 턴한 회사들이 몇 개 안 되고 그 가치를 받다가 조금 어그러지니까 삐거덕거림이 오늘 좀 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뭔가 글로벌하게 경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회사들, 우리만의 뭔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야. 투자의 그 다양성이나 이런 대상들이 조금 많아질 텐데
어떨까요? 뭐 우리 왜 장외 거래에서 요즘 그 AI 반도체, 뭐 리벨리온, 그다음에 또 뭐죠? 이름 까먹었네. 대통령도 방문한 회사 필요사. 필요사. 네. 예. 뭐 그런 기업들도 사실 우리가 뭐 팡팡 사태를 봤지만 미국으로 가서 상장을 할 거냐, 아니면 국내에 상장을 해서 그냥 여기에 국장으로 머물 거냐.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좀 이 좀비 기업들은 빨리빨리 속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그 데드캣 파운드 얘기하지만 막 쭉쭉 올라온 사람들이 저기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로봇 관련 ETF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일부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 안에 당연히 핵심 종목들, 뭐 현대차를 포함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들이 당연히 주축을 이룰 거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 비중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긴 할 텐데, 근데 지금 매출 하나도 없는 기업도 1조예요. 네. 그러면 시총이 1조가 되면 적어도 패시브라면 그런 종목을 안 담을 수 없거든요. 그게 그렇죠.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이 없죠. 그 회사가 뭘 하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패시브라면 일단 비중대로 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도 급락했다가 급등으로 돌고, 네. 오늘 넥스 거래에서도 급락했다가 또 급등으로 돌고, 이런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장외 되겠죠. 시간의 거래에서 막 급락했다가 예. 오늘 또 막 급작스럽게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최고의 재료일 수 있고 좋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건 역으로 뒤집으면 할인율이에요. 네. 할인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숫자가 없는 종목들, 무너질 때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뭐 판단이야 각자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종목에서 매매해서 수익 많이 낼 거야라고 하면 내시는 건데, 저는 뭐 전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만약에 그 좋은 시각으로 잘 투자하셔서 이익이 많이 나셨다면 저는 지금부터 최소한 분할 매도의 시작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쪽, 약간 보수적 스탠스의 이야기였는데, 물론 다시 또 시장이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근데 로봇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네. 테슬라, 그다음 엔비디아, 구글로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다른 쪽은 이미 들어올 수가 없고요. AI라고 하는 게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뭐 부품 잘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부품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가요? LG전자가 만드는 액추에이터의 부품이 중소형사 액추에이터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뭐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현대차가 2028년 3만 대라고 하는 명확한 숫자와 현재 지금 대당 가격 어디로 들어갈 때까지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쪽 영역은 조금 뭐 낫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나머지 로봇주들의 뭐 숫자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탑티어에 비해서 전혀 비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무지성하게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뭐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네. 높이고 싶고. 뭐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긴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로봇주 중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의 종목은 저는 바이오보다 더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좁혀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참 거품물 좀 물 정도로 이거는 상장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공공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막 피력을 했어요.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신주도 조금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과 통신주, 뭐 옛날에 과거로 치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걸로 또 뭐 얘기하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은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전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서 네.
추천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종목 추천- 달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예, 추천을 한국전력을 제가 추천을 종목을 달라는 드렸었는데 건 저한테 달라는 건 아니고 시청자들을 예, 위해서. 그렇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연찮게 또 이제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좋은 호재거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AI 이런 쪽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가고 그다음에 로봇 이거를 활용해서 로봇의 두뇌를 신고 그래서 뭐 자율주행, 네. 전기차, 이런 전기차 요즘 부분들은 뭐 다 힘들어하긴 가는 합니다만.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것들을 다 구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전력이에요. 전기. 예, 전기. 전기가 필요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이 독과점입니다.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뭐 회사 발전사들이나 이런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만은 한국전력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정전이 잘 안 일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건 한국전력에서 전반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력의 수급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 스마트 그리드. 뭐 분배. 이제 어느 쪽이 좀 과부하 걸린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가동시키고 이걸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인데 기존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요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대외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안정가고 있고 원전도 다시 재가동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가동률을 더 높이면서 원가 경쟁률이 더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가는 와중에 또 어제 그 이야기 나왔죠. 각 한국전력 외 자회사의 발전사들 네, 통폐합 예, 통폐합 얘기가 얘기가 나왔는데 있죠. 이거를 다 통폐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자산 가치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원전 이슈. 원전 이슈, 해외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한국전력하고 이제 따로따로 개념에 가서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국전력이 총괄을 해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그런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게 될 거고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지 출혈 경쟁이 아닌 이런 부분들로 가면서 좀 더 효과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2025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게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올해도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레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8만 원짜리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비빌 언덕이 있다. 네. 든든하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23%로 공시 집계되고 있어요. 네. 뭐 외국인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40%까지 밖에 못 사요. 100%를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한도를 풀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죠. 또 나중에 5,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지수 이제 10,000포인트를 지향한다면은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풀어보겠다? 할 수도 있겠죠. 뭐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러면 바로 상한가 다이렉트겠죠.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정책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전력 요금의 어떤 정상화로 당장 다 올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야간 전력, 산업 전력 이게 세분화를 좀 시키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지금 시가총액 44조인데 김종현 회사가 보시기에는 뭐 그래도 뭐 우리 이용도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빌 언덕이 있어서 위에 업사이드 뭐 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통 전문 용어로 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작년 10월 달에 그 외국인들 매수 시작될 때 관심해가지고 뭐 저도 담고 있고 현재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안 삽니다. 쌀 때는 사지만 지금부터는 여전히 싸긴 싼데 지금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대비 너무 떨어지니까 저는 뭐 이 가격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라면은 전 투자자라도 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얘기하신 대로 자회사 다 통합해서 분리하고 수력 원자력 분리하고 뭐 한전은 따로 뭐 지주회사로 가고 그러면 아마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간다? 그 저는 어저께 갑자기 뭐 통폐합 얘기가 나온 것도 조금 그렇고 설이죠, 설. 네, 설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산업 자체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외국인들 살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딱 이거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전주를 살 때 과연 두산에너빌리티가 낫냐, 한국전력이 낫냐고 했을 때 저는
한국전력을 선택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 선택은 뭐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네. 소위 얘기하는 가장 큰 리스크, 정책 리스크, 네. 요금을 더 올려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회사 가치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죠.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럼 아무래도 선거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금을 올리지는 않을 거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또 요금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그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뭐 그건 쉽지 않을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네. 짧게만. 아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 추천드릴 때도 어떤 근거 부분이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설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생산량보다 한 25%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전력의 수익 부분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오, 약간 상반되지만 이영로 차장은 공격.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윤 의사는 약간 수성, 방어적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의사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